오키나와 월드에서는 잘 구경하셨나요? 네. 에이사가 굉장히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이 하는데. 뜻이 뭐예요? 에이사요? 춤의 이름이에요, 이름. 뜻이라기보다는 이름이고, 에이사 자체가 예전부터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라든지 그런 행사 비슷한 게 있을 때 항상 추던 춤이고, 뭐 1년에 무운을 빈다든지 아니면은 올해는 참 쌀이 잘 나왔네, 많이 나왔을 때 축하하는 의미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이 마지막에는 굉장히 빠른 템포로 춤을 췄던 걸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신다면 이 오키나와는 예전에는 북쪽에서 굉장히 야채나 쌀 같은 게 많이 났었습니다. 자급자족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남쪽은 그쪽보다 훨씬 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키나와는 예전에 이런 길이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배로 이런 야채와 쌀들을 옮겼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그 굉장히 경쾌하고 템포가 빠른 그 음악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배가 왔을 때 이제 쌀이 왔다, 야채가 왔다, 이런 의미로 좋다, 신나서 하는 춤이에요. 그래서 네, 춤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에이사 자체가 9월에 원래는 여름에 추는 춤입니다. 그래서 9월이 되면 9월에는 에이사 축제라고 이제 나 시내에서 각 지역마다 에이사의 특색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에이사들이 전부 모여서 대회를 하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관심 있으시면 9월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혼혈분도 계시고 오키나와 사람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 춤추는 걸 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춤을 추잖아요. 나의 최선을 다해서 추는데, 제가 여기를 몇 번을 왔겠습니까? 100번도 넘게 왔겠죠? 항상 볼 때마다 똑같은 표정, 똑같은 열정, 똑같은 몸짓으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인정받을 만한 그런 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일정인 국제거리까지는 5시 정도에 도착을 할 예정이에요.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시고, 국제거리 가시면은 제가 국제거리 입구서부터 버스로 들어가서 저희가 내리는 곳까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그 차선이 1차선이다 보니까 빠르게 갈 땐 빠르게 가지만 천천히 갈 때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드리기 때문에, 설명 들으시면서 여긴 가봐야겠다, 저긴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국제거리는 1마일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1.6km 정도가 이어져 있는데요. 1마일의 기적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제일 많이 폐허가 됐던 곳, 전쟁이 직접적으로 있었던 곳이 지금의 국제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제일 파괴가 많이 됐던 곳을 제일 번화한 곳으로 만들어서 1마일의 기적이라고 불리고요. 약 1.6km 정도의 거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저희 저녁 식사 장소도 그쪽에 있으니까 제가 내리는 장소에서 저녁 식사 장소를 내일 같은 경우는 저희 출산의 수족관 가셨다가 히지오타키라는 트레킹밖에 없어요. 2개만 하시고 들어가시는 일정이고요. 마지막 날에 아메리칸 빌리지라는 곳에서 이온이라는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를 홈플러스나 이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 오늘 하고 세 번째 날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일도 많이 드실 거면은 그렇게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호텔 안에는 제가 1층에 12시까지 상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호텔이다 보니까 보통 가격보다는 조금 비싸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분들은 미리미리 구매를 하시는 게 나으니까. 오리온 맥주? 오리온 먹어봐야지. 아침에 많이 먹었잖아. 빨리 다 사. 끝까지 사. 내가 아침에 갖고 와서 먹을 먹자. 그러니까 한 모금씩 맛을 봐야겠다. 그렇지. 여기 내가 안주 갖고 왔어. 뭐 갖고 왔어? 문어하고 문어하고 자, 류큐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류큐 왕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류큐 왕국 자체는 450년 정도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 1609년 정도에 일본 사스마 제도라고 하는 곳에서 침략을 시도하는데요. 사스마 제도라고 하면 현재는 가고시마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고시마현을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큐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큐슈의 맨 마지막 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사스마 제도에서 1609년에 이제 일본을 오키나와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오키나와를 침략해서 1800년도에는 자기들한테 굴복을 시키는데요. 굴복을 시켜서 갖고 자기들이 계속 가지면서 일본의 문화를 계속 전파를 시켰죠.
옛날 우리로 따지면 지금 이 오키나와의 고유 언어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본 자체에서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의 문화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일본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다가 1941년에 세계 제4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태평양 전쟁이 있으면서 1945년에 종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미국으로 오키나와는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패전을 했기 때문이죠. 패전을 하면서 27년 정도 통치를 받다가 일본의 정치권 자체에서 높은 사람들끼리 서로의 조약을 통해서 이 오키나와가 다시 일본으로 복속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슬픈 얘기를 하자면 이 오키나와 사람들은 인구, 이 오키나와 지금의 할아버님, 할머님들께 여쭤보면은 나는 일본인이 아니라 오키나와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는 일본에 속해 있지만 일본인을 좋게 보는 시선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좋게 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오키나와 사람과 일본 사람이 결혼할 때 굉장히 거센시겠지만, 그리고 점점 많이 보시게 되겠지만 굉장히 초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시게 될 곳들에 우리 오키나와의 땅의 75%가 미군의 땅입니다. 미국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가 일본 땅입니다. 근데 이 오키나와가 발전이 하나도 안 돼 있었을 그 당시에 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내주는 조건으로 미군 시설을 전부 일본이 부담해서 짓게 됩니다. 건물 자체도 일본에서 전부 돈을 내서 짓게 되고요. 그때 들었던 돈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조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 시내 쪽으로 원래 있던 시내 쪽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보시면은 그나마 발전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초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20조 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인프라를 발전시켰고요. 이 류큐 왕국 시대에 있었던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는 있지만 이제 오키나와 월드라든지 류큐 문화라든지 여러 곳에서 자신들의 민속적인 것들을 보존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메리카의 인디언과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